무명교사 이호입니다. 나는 수업 안 하는 교사다. 수업을 안 하는 교사라고요? 쓰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싫어요. 1점. 1점. 이걸 왜 써야 되지? 좀 글 쓰는 게 좀 싫어요. 기적의 방법, 프리라이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글쓰기 교육은 대부분 평가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느 부분을 바꿔야 되고 어디가 잘못됐고 편 없는 글을 쓰면 어떡하나, 내 글이 남에게 읽혔을 때 여러분이 글쓰기에 대해서 무능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받아왔던 글쓰기 교육의 초점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프리라이팅이 갖고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우개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컴퓨터를 쓴다면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한 시간 동안은 계속 펜을 움직여라. 한번 해보시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프리라이팅에서 쓰는 글은 잘못 쓴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멋있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교 인강 시즌 1 글쓰니까 수업이다. 오늘은 찐 무명교사 2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무명교사 이호입니다. 나는 어떤 교사다 라고 자기소개를 스스로 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어떤 교사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나는 수업 안 하는 교사다 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교사가 수업을 안 하는 교사라고요?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죠. 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표현은 아니고요. 네, 제가 지향하는 수업 방식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활동 중심으로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는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는 수업 안 하는 교사다 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교실 안에서 체감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겪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의 부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글쓰기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프리라이팅을 소개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학생과 교사가 글쓰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를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 이유에 따른 대안으로서 프리라이팅을 어떻게 지도하고 학급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대안적인 방법으로서의 프리라이팅까지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글쓰기 시간. 죽을 듯 울상인 아이들이 많죠. 이 아이들의 얼굴이 다리미로 자린 것처럼 쫙쫙 펴지는 기적의 방법, 프리라이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비유적으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방법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만능인 천하무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의 수업 방법과 내 가르치는 스타일에 맞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비판적으로 판단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연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학생들과 교사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글쓰기의 대안적인 비법으로서 프리라이팅의 개념과 원리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 벌려 수업 비법 들어간다. 그것을 수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규칙과 그리고 교실 환경에 대해서
교실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도 하고 애들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이 시간에 프리라이팅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이것이 실제로 아이들이 시도했을 때 어떻게 와닿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학생과 교사가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반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글쓰기 좋아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상처럼 싫어요, 뭐 힘들어요, 별로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 몇몇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인터뷰에 응해줬고,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글쓰기에 대한 마음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이 볼게요. 글쓰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엄청 싫다 1점, 엄청 좋다 5점. 몇 점? 1점. 귀찮아요. 이걸 왜 써야 되지? 선생님이 만약에 글쓰기 숙제 오늘 내줬어. 네. 어떨 것 같아?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짜증나. 글쓰기 좋아해요? 아니요, 싫어요. 엄청 좋아하면 5점, 엄청 싫어하면 1점. 몇 점? 1점. 1점? 이유는? 좀 귀찮고 짜증나요. 좀 글 쓰는 게 좀 싫어요. 그랬죠. 네, 잘 보셨습니까? 네, 두 아이가 대표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해줘서 이 두 아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네, 대부분 아이들은 경험적으로 타의에 의한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시켜서 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글쓰기가 대부분 어떤 부여된 기준이 있는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통과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쓰기를 수업 시간에 하거나 뭐 숙제를 통해서 할 텐데, 일단 그것이 자의에 의한 글쓰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타의에 의한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그 글쓰기도 대부분 기준이 있어요.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한 주제가 이미 아이들한테 주어진 글쓰기가 많이 있죠. 내가 쓰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써야만 하는 주제가 자기한테 부여됩니다. 그리고 분량도 정해져 있어요. 뭐 몇 문장 이상, 몇 줄 이상, 뭐 한 페이지 이상, 아이들은 그것을 채워내야만 하는 어떤 내가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으로 여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도 선생님이 정하는 나름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씨를 못 쓴다면 다시 써야 한다거나, 줄간격을 너무 크게 써가지고 마치 분량 채우기식으로 썼다면 그것도 다시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학급에서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한번 물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 들고는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손가락 점수로 아주 좋아하면 5점, 뭐 약간 좋아하면 4점, 보통은 3점, 2점, 뭐 싫어하면 1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글쓰기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 왜 좋고 왜 싫은지, 혹은 작년에 뭐 그 작년에 학교에서나 뭐 학원에서나 어떤 글쓰기를 지도받았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1, 20분, 뭐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대화를 나눠본다면은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거와 연결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선생님, 글쓰기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글쓰기를 좋아하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지만, 제가 예상한다면 부정적인 답변을 하실 분들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또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만 해도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옵니다. 내가 형편없는 글을 쓰면 어떡하나, 내 글이 남에게 읽혔을 때 인정받기보다는 지적질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빈 페이지를 채워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뭐 내지는 공포심, 쓰고 싶지 않은 기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몰려오곤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글쓰기에 대해서 무능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글쓰기 교육, 학교에서 받아왔던 글쓰기 교육에 초점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네, 저의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어떤 제도권 교육에서 마지막으로 글쓰기 지도를 받았던 것은 대학교 입시 재수할 때입니다. 네, 제가 대입 재수를 위해서 공부할 때 그때 수능이 끝나고 이제 논술 시험을 앞에 두고는 강의에 100만 원짜리 논술 지도를 받았습니다. 네, 한 클래스에 100만 원이었어요. 한 달 동안 하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는 그 강사가 10번의 논술 첨삭 지도를 해줍니다. 그게 100만 원이니까 한 회당 10만 원짜리 첨삭이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1400자, 1600자 이렇게 글을 써서 내면은 그 강사분이 빨간 펜으로 쫙쫙 그으면서 어느 부분을 바꿔야 되고 어디가 잘못됐고 어떤 표현은 얼마만큼 채워야 되고 이런 첨삭을 빨간 펜으로 해줬던 거예요. 그거를 10편 하는 게 100만 원짜리 논술 강의였거든요. 네, 저에게 제도권 안에서의 그 글쓰기 교육에 대한 경험은 이 경험으로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기준이 있고 숙제로서 주어지고 내가 그것을 충족시켜야지만 되는 어떤 과제, 이런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글쓰기 경험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글쓰기 교육은 대부분 평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의 글쓰기 결과물은 점수화되거나 아니면 수치로 점수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빨간 펜으로 상징되는 그런 첨삭, 어떤 수정, 평가의 대상으로서 남는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한국 교육의 글쓰기 교육은 결국 대입으로 연결이 되고 논술과 같은 어떤 평가와 점수화의 대상으로서의 그런 글쓰기가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네, 이런 상황에 봤을 때 우리와 여러분이 글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내 글이 과연 누군가에게 용납받을 것인가, 만족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듯 우리 글쓰기 교육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분석적으로 살펴본다면 평가적 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글쓰기 과정을 개념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글쓰기를 아주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과정을 나눠본다면 생각을 써서 읽힌다. 이 세 단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글쓰기는 이렇게 분석적으로, 분절적으로 나눠지진 않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단계를, 과정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일단 어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글로 씁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읽히는, 선생님이 됐건 친구가 됐건 누군가에게 읽히는 이런 과정을 밟을 텐데, 가운데 단계인 이 쓴다라는 과정 단계에서 우리의 사고에는 두 가지 사고가 작동합니다. 한 가지는 쓰는 것, 창조적인 기능으로서의 쓰기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평가적 과정으로서의 고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창조적으로 내 문장을 계속 생산해내는 과정과 더불어서 그 문장에 생산해낸 문장이나 표현들을 고치는 과정이 이제 버무려져서 진행이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조금 더 분절적으로 단계를 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쓰기와 고치기, 창조적 기능과 평가적 기능이 어우러지는 과정이 쓴다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에는 우리의 창조적인 기능으로서의 그 쓰기, 우리 손으로 쓰는 그 과정을 멈칫하게 하는 그 좌뇌에 있는 검열관 기능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뇌 속에 창조적 기능으로서의 내가 문장을 발휘하는 그 과정에서 동시에 내가 이거 잘 쓰고 있나? 내가 맞게 쓰고 있나? 지압적으로는 이렇게 문장 마침표라던가 아니면 표현이 적절한가?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의 글쓰기 기능을 평가하는 그 검열관이 작용을 합니다. 내면의 아이디어를 꺼내려고 할 때 이제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내가 이걸 글이라고 쓰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앞뒤가 맞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어떠한 누군가가 딴지를 거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좌뇌가 활동하고 있는 그 검열관으로서의 평가적 기능이 작용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프리라이팅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창조적 기능을 활발하게 발현할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 도움이 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글쓰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두 번째, 쓰는 행위에는 창조적 기능과 평가적 기능이 작동한다. 세 번째, 한국 교육의 글쓰기는 구조적으로 평가적 기능을 강조한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과정은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의 대안으로서의 프리라이팅을 그 개념과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것이 어디에 왔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만들어낸 방법은 아니고요. 네, 하버드 글쓰기 강의라는 책에서 찾은 방법입니다. 네, 이 강의의 이 글의 저자는 바버라 베이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20년간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글쓰기 중에서도 기술 기반 접근적, 기술 기반에 접근한 그 접근법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글에서 했던 그 책에서 했던 말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와닿고 좀 이분의 어떤 직업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읽어보면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글쓰기 교육과정 속에서 절망을 맛본 학생들을 실패의 수령에서 탈출시키는 일, 네, 이런 워딩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저한테 참 와닿고, 그래서 저도 이 접근법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 프리라이팅의 원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글을 쓰는데 필요한 경험과 창조성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이미 쌓여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 말은 곧 나의 이야기를 쓰자라는 모토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라이팅은 솔직하게 씁니다. 그리고 가볍게 씁니다. 네, 진중하고 무게잡고 쓰는 글이 아니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경험과 사고를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평가하는 마음이 그걸 억압한다. 그래서 이 프리라이팅이 지향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적 기능과 평가적 기능 중에서 평가 기능을 끄는 것,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끄고 그 전자인 창조적 기능을 활발하게 드러낼 것인가, 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원리에 의해서 프리라이팅에서 쓰는 글은 잘못 쓴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멋있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남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글이 아니거든요.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같이 짚어볼게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검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글을 남에게 검열받지 않는 것, 네, 검열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욕설도 적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는 게 그것이라면 욕설을 써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평가받거나 하는 목적의 글이 아니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 교사에게도 또 글을 쓴 학생에게도 솔직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라는 면에 있어서 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건 사실 직면하는 일이고, 네, 그런 면에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네, 세 번째로는 이를 무시하고 글을 꾸준히 쓴다면 극복할 수 있다. 네, 이런 면에서 지속적인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라이팅이 갖고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1회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번의 글을 꾸준히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타가 나면 오타가 난 대로 괜찮습니다. 철자가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우개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컴퓨터를 쓴다면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대신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치 의식처럼 글쓰기 하는 것, 지속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방법이 프리라이팅입니다. 네, 피터 엘보 힘있는 글쓰기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이분이 그 프리라이팅에서 했던 워딩이 아주 이 글쓰기의 원리를 잘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쓰기는 내가 아는 한 최고의 만능 연습법이다.
그저 10분간 멈추지 않고 강제로 쓰면 된다. 때로는 좋은 글이 나오겠지만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때로는 가속이 붙겠지만 속도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쓸 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써라. 쓸 게 없다는 말이라도 반복해 써라. 요점은 계속 쓰는 것이다. 네, 이 말이 프리라이팅을 표현해주는 아주 좋은, 쉬우면서도 아주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라이팅은 글쓰기의 기술 기반의 접근법이다. 두 번째, 이는 내재하는 창조성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접근 방식이다. 세 번째, 핵심은 정한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쓰는 것이다. 네, 이렇게 프리라이팅을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수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수업에 적용하는 규칙과 그리고 그 시간에 사용하는 교실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이 두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수업에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지도하실 때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규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건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입을 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한 시간 동안은 계속 펜을 움직여라. 네, 밑줄 쳐져 있죠? 계속 펜을 움직여라.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규칙입니다. 네, 이 규칙의 목적은 자기평가를 끄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의 글에 대해서 계속 검열하고 잘 썼나? 맞게 썼나? 철자가 맞나? 맞춤법 틀리지 않았나? 이런 평가 기능, 아까 말했던 그 평가적 기능을 잠깐 멈추기 위해서 자기평가를 끄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여러분은 이제 아이들 사이를 지나면서 멈추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을 계속 둘러보면서 누군가 펜이 멈춰 있다, 펜이 움직이지 않는다 싶으면은 그 아이가 계속 펜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글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다, 잘 쓰고 있다, 조금만 더 써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독려하는 거죠. 네, 시간은 5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3분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일단은 마음 가볍게 비교적 짧은 시간인 3분으로 시작하면 아이들도 좀 부담 없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4분, 5분, 10분 가능하다면 그 이상으로 글 쓰는 시간을 늘려가면 아이들의 글밥도 늘어나고 조금 더 긴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고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3분으로 글쓰기를 시작을 해서 3분 동안 글을 썼다면 이렇게 처음 날 것 그대로의 글이 하나 나오겠죠. 그 글을 자꾸 고치고 싶어져요. 일단 선생님이 고쳐주고 싶어하고 아이들도 자기 글을 고치고 싶어합니다. 고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초반기, 이 프리라이팅을 적용하는 초반기에는 고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고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풀어냈다라는 것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조금 아이들이 이런 프리라이팅에 좀 적응이 되고 익숙해졌다면 이제 좀 중반기라고 생각하고 그 중반기부터는 정한 시간이 끝나면 3분이라면 3분, 5분이라면 5분 안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시간이 땡 하고 끝났을 때 그 다음에 고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정해진 3분 내지 5분 그 시간 안에 비판적 그 기능을 끄고 창조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두 번째 기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전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 약속해라.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네, 이것은 타인의 평가를 끄는 규칙입니다. 네, 앞에 첫 번째 규칙이 스스로가 잘 썼나 제대로 쓰고 있나라는 자기평가를 끄는 규칙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규칙은 내 글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교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 사이를 춘시하면서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앞부분에 이제 글을 쓰는 아이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독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규칙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글을 계속 쓰고 펜을 움직이는 것을 격려하는 거지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잘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고치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조언해 준다거나 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양해야 될 모습입니다.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노코멘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아이들도 선생님이 내 글을 보지 않는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고 네, 자기 자신도 내가 글 쓰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거나 평가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네, 이런 활동 이후에 이제 글이 완성이 됐으면 모두 읽기, 이제 그 읽는 것을 나누는 과정을 이제 흔히들 많이 가지는데 초반기에는 저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 그 프리라이팅에 적응하는 것,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감을 잡는 그 과정까지는 굳이 모두 읽기를 하지 않고 내 글이 절대적으로 비밀이다. 내가 여기에 욕을 썼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내지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적응되면 이제 중반기에는 원하는 학생들만 선생님 저는 오늘 쓴 글은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라고 자원하는 그런 학생들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점차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음을 열고 좀 글쓰기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다면 그 이후로는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것, 네, 이런 과정으로 지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런 모두 읽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교사마다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주 강의하셨던 그 무명 1호님께서는 이제 돌려가면서 모두 읽는 것을 이제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초반기, 중반기를 나눠 가지고 초반기에는 굳이 같이 읽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프리라이팅을 위한 교실 환경 조성입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준비하실 환경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계를 보지 말고 학생들이 알람이나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시간을 알 수 있게 3분이라고 한다면 3분, 29초, 28초, 27초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걸 아이들이 보지 않고 자기가 펜을 움직이고 생각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계를 계속 보지 않고 알람으로만 알려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휴대폰이 아이폰이어가지고 시리야 3분 타이머 해줘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도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시리가 자동으로 타이머 맞춰주잖아요. 네, 뭐 이렇게 갤럭시 쓰시는 분은 뭐 하이 빅스비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머 부탁하셔도 되고, 정말 그 타이머로 아이들이 그 3분이 끝났을 때만 딱 그 시간 알 수 있게, 그 시간 안에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뭐 교실 컴퓨터에 타이머를 띄워 놓으셔도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은 책상에는 다른 것들은 다 치우고 종이와 연필만 딱 놔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생각이 분산되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도 가능한 방법인데요. 학생들이 집에 있고 교사가 줌이나 아니면 다른 온라인 통로로 이 글쓰기 수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해요. 이게 원격 수업 시대에 조금 더 유효한 방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온라인 수업 때 사용을 한다면 아이들이 그 글로 펜이 아니라 이렇게 타이핑할 수 있는 그 키보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화면 밝기를 완전히 끄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타이핑을 하고 있으면 내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내가 쓰는 글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글을 보면서 쓰는데, 이제 학생들은 그 화면 밝기를 0으로 가능하다면 이렇게 최소로 해가지고 자기가 쓰는 글을 자기가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마치 눈 감고 쓰는 것처럼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맞춤법 맞게 쓰고 있는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고, 틀린 글자나 뭐 잘못된 글자 이제 신경을 끄고 정말 그 내가 내 생각을 그 모니터 위에 글로만 표현하는데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상 이게 온라인 글쓰기에 더 적절한 방법이거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첨삭 금지, 맞춤법 검사 금지. 네, 우리 안에는 이렇게 교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틀린 표현이나 글자 뭐 이런 걸 보면은 막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사명감이 불타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너희 글을 보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는 점수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면에서 첨삭이나 맞춤법 검사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훨씬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데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프리라이팅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 규칙,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한 시간 동안은 계속 펜을 움직여라. 두 번째 규칙, 시작 전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걸 약속해라. 세 번째 규칙, 적절한 환경 조성은 효과를 더욱 크게 한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 시간에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도 하고 애들도 하는 프리라이팅 실습. 네, 아무리 좋은 설명 많이 들어도 경험해보지 않는 것. 네, 그러면은 한계가 있죠. 한번 해보시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요 프리라이팅을 할 때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부터 3분의 타이머를 켜놓고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직접 프리라이팅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 노트북 좋습니다. 노트북 앞에 계신 분은 노트북 화면을 열어가지고 지금 이 유튜브 소리만 켜신 상태로 그 모니터 밝기를 최소한으로 가능하면 꺼주세요. 마치 눈 감고 타이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종이와 펜이 있으신 분은 네, 주변의 것들을 책상을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종이와 펜만 딱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도저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난 보고 있다 하시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 뭐 에버노트 쓰실 수 있는 그 노트 앱을 여셔가지고 네, 손가락으로 타이핑 하시는 방법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네, 어떤 거든지 좋거든요. 네, 지금 글쓰기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타이머를 네, 켜드리려고 합니다. 요 3분이 딱 멈추는 그때까지 글쓰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글쓰기 주제가 있어야겠죠. 글쓰기 주제는 오늘 저녁 내 식사입니다. 오늘 저녁 나의 식사. 뭐 밥 먹었던 거, 밥 먹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못 먹었던 거, 뭐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오늘 저녁 내 식사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3분 갑니다. 시작. 네, 계속 생각나는 거를 그냥 쓰시면 돼요. 손가락이 멈추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저녁을 먹긴 했는데 별로 맛이 없었다. 뭐 어떤 거든지 좋아요. 초등학생 수준의 되게 이렇게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장도 좋고, 아니면은 먹었던 거에 대한 좀 고차원적인 그런 표현도 좋고,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쓰라는데 나는 잘 안 된다 라는 문장을 써도 좋습니다. 네, 방금 1분이 지났어요. 3분이 생각보다 길죠? 저도 처음에 5분으로 시작했는데 힘들었어요. 3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타이핑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지속적으로 쓰시는 게 더 좋거든요. 타이핑을 하고 계시다면 타이핑 속도를 조금 늦추시고 내 생각에 집중하면서 저녁 식사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혹시 저녁 식사에 대해서 쓰시다가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간다, 설거지로 간다, 나는 다음에 해야 될 설거지가 계속 신경 쓰인다, 그러면 주제를 설거지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계속 쓰시면 됩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1분이 남았습니다. 네, 멈추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난다라고 쓰시면 돼요. 생각이 안 나면 멈추지 말고 생각이 안 나, 그걸 쓰시면 됩니다. 핵심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글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조금만 힘내세요. 15초 남았습니다. 네, 끝까지 멈추면 안 돼요. 이때 아이들이 많이 펜을 놓거든요. 끝까지. 8, 7, 6, 5, 4, 3, 2, 1. 땡. 네, 3분이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쓸만 하셨나요? 네, 멈추지 말라고 하는데 네, 계속 멈춰지게 되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내지는 또 좀 오늘 특별한 식사였어서 또 쓸 것이 많았다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쓰되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맨 처음에 이 방법을 접했을 때 제가 28일 동안 연속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에버노트라는 앱을 쓰는데 거기에 모니터 꺼놓고는 28일 동안 하루에 5분씩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날리고 뭐 이게 무슨 문장인지도 모르겠고 되게 엉망진창인 글들이 나왔었는데 5일 지나고 10일 지나고 조금씩 제가 글을 쓰는데 편안해지더라고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데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이번 시간 조금이라도 있으셨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글을 쓰는 것이 어떤 비판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지적받지 않고 점수화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글로서 존재하는 그런 경험이 가능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그런 감정을 아이들한테 경험시켜 준다면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은 편안하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호감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그 대안적 방법으로서 프리라이팅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부족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찐 무명 이호 교사의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딱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숙제기 때문이죠. 숙제이기 때문에. 예. 오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이유는 평가 기능. 예. 자기 스스로 평가와 타인의 평가가 글을 좀 쓰기 싫어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평가당하면 그러니까 막 하기가 싫죠, 그죠? 그런데 오늘 그 소개해 주신 그 프리라이팅, 프리라이팅 평가 기능 꺼라.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주제만 정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이거 하시면서 아이들이 이런 걸 꾸준히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었다. 나타나는 효과를 이렇게 좀 어떤 증상별로 이렇게 좀 초창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도 많이 예상하실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이들이 쓰기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일단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방금 여러분도 경험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하는 아이도 많이 있었고 뭐 이거 왜 해요 이런 아이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주제를 잘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 기술적인 면을 다루면서 이제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이제 좀 다른 강사님들께 또 마이크를 넘겨드린 면이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경험해가면서는 내가 내 글을 쓰는 것에 조금씩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한 3달 정도, 4달 정도 해가지고 여름방학쯤 됐을 때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는 것. 지난번에 1호 무명교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경험을 했었고 6학년 아이들과 했던 고해에서는 6학년 2학기가 시작됐을 때 1학기 때 아이들이 그걸 몇 달 동안 경험하고 2학기에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내밀었던 주제가 2학기 때 무엇을 배울까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그 주제로 다 같이 글을 썼고 그 중에 한두 아이의 글을 제가 뽑았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다음날 같이 읽어보고는 그 글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글쓰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또 그 중에 한두
글을 뽑았고 그걸 가지고 또 3일차에 또 글쓰기를 다 같이 했었거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했었어요. 2학기 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글들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 좀 학급의 수업 재구성이랑도 연결이 되면서 되게 의미 있던 경험을 했던 한 해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패들렛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선택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이 프리라이팅을 할 때 주제를 주시나요? 아니면 자유로 쓰게 하시나요? 네, 섞어서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감을 잡는데 한두 주 정도 할 때는 제가 주제를 주고 이제 그 뒤에는 쓰고 싶은 주제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쪽지로 받아가지고 그 중에 아이들과 함께 선정을 해서 그 주제를 글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이렇게 주제로 쓰고 싶은 걸 모아서 이렇게 뽑기처럼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하는군요. 네, 그 모두 읽기에 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셨는데요. 그 모두 읽기를 어떤 시작하는 시기 이런 거를 언제쯤 정하면 좋을까요? 또는 아이들의 의견을 묻는 건지 아니면 교사가 제안을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그것도 학급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텐데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언제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굳이 기준을 정한다면 아이들이 자기 글을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동안 이렇게 풀어내는 것에 요 정도 느낌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쓴 글을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거. 사실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날 것 그대로의 글을 말하기는 정말 부끄럽거든요. 네, 그건 저도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한번 이렇게 필터링이 스스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3분, 5분 그곳을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는 그걸 이제 한번 남들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수정하는 것 그거까지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말하기가 편해하더라고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굳이 기간을 말하자면 한 달 정도, 한 4주, 네,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고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그 프리라이팅은 좀 모두 읽게 하기는 적정하지 않으니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좀 평가 기능이 이제 없어졌을 때는 고쳐 쓰기 또 다듬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함께 읽기를 한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요 질문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질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쓰는 건 매일 써도 아이들의 글이 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번 유창기 선생님 말씀처럼 글쓰기는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1:1 레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나 첨삭 없이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평가나 첨삭 없이라. 네, 저 1회 100만 원짜리 네, 논술 강의를 들어본 사람으로서 네, 첨삭 없이라고 한다면 네, 되게 답변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해주신 질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확실히 그 개별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글쓰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글의 전제가 되는 질문으로 아이들에게 글쓰기는 왜 필요한가? 아이들이 글쓰기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먼저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정선되고 어떤 이렇게 완벽한 어떤 결과물로서의 글을 만들어내는 것이 글쓰기의 목적인지 아니면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감정이 글로 이렇게 완성돼서 누군가에게 공감과 뭐 동의를 얻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한 방편으로서의 글쓰기인지 이거에 따라 좀 목적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전자처럼 뭐 논설문이라거나 뭐 이런 주장하는 글 이런 어떤 정돈되고 그 제도권적인 글쓰기를 우리가 지향하는 게 필요한 그런 지도 과정이라면 이제 그런 글들은 어떤 틀들이 있잖아요. 그런 틀들을 그 학생 개개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디를 채워야 되는지 개별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후자처럼 삶 속에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그냥 풀어내고 그걸로 자기 감정을 정화하고 뭐 스스로 위안을 얻고 또 누군가에게 공감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방편으로서의 글쓰기를 지향하는 그런 순간이라면 그러면 그 개별 지도가 이렇게 그 정돈된 그 완성형의 글을 지향하는 그런 첨삭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1차로 쓴 글에 대해서
생각을 더 끄집어내는데 오히려 글쓰기에 초점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첨삭을 해서 뭐 이건 틀렸고 바꿔 써봐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1회로 글을 이렇게 프리라이팅을 한다면 그 밑에다가 질문을 달아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식사에 대해서 글을 썼다면 오늘처럼 그럼 이 식사를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니?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아이들이 그 글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또 이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쭉 모으면 이제 글과 질문 또 거기에 대한 글과 질문 이런 식으로 어떤 맥락이 생기는 거죠. 네, 후자의 글쓰기를 지향하는 그런 식이라면 그것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1학년도 가능할까요? 저학년도 가능할까요? 네, 1학년, 저학년. 네, 저는 1학년 담임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에 비춰서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글쓰기도 분명히 어떤 글쓰기를 이렇게 배워가는 단계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 이렇게 뭐 알림장이나 이런 받아쓰기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1학기 때 그 고학년처럼 막 딱 3분 주고는 막 이렇게 그 많은 양의 글들을 끄집어내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을 제가 이 프리라이팅을 적용한다면 한 문장 쓰기, 뭐 10글자 쓰기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것, 네, 기초부터 그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학년 담임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 아마 반복적인 글쓰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딱 얼핏 드는데 뭐 별명 짓기 이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실은 뭐뭐다 이렇게 계속 다른 별명으로 짓기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저학년도 가능하기는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있는 대로 글쓰기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혹시 아이들이 장난으로 뭐 반복글 쓴다든지 이런 게 장난스럽게 쓸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네, 이런 아이들 많이 있죠. 네, 진짜 장난스러워서 그런 아이도 있고 귀찮아서 그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초반부에는 이런 아이들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저는 놔둬요. 중요한 것은 펜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글밥, 이제 글밥이 느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이런 아이들도 그냥 못 본 척, 선생님 너희 글 내용은 안 봐 이렇게 약속을 하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말하자면 중반기로 넘어가야 되는 때인데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가가지고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네. 네, 아무 말 없이 지워줍니다.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은 아 내가 장난쳤구나 알고는 그 자리에 새 문장을 써넣습니다. 오늘은 찐 무명교사 2호께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히셨습니다. 평가 기능 때문에 그랬어요. 평가 기능을 끌 수 있는 방법 프리라이팅. 예, 프리라이팅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목요 인강은 쭉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목요 인강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불러드리는 애칭을 공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애칭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 발간한 책 그리고 그 기타 외에 다른 선물들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시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BTS는 암이라는 그런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팬들의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주린이 예. 저희 목요인강을 열심히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을 불러드릴 수 있는 애칭을 공모합니다. 우리 교육실전이음연구소 채널에 톡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보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목요인강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멋진 찐 무명교사의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